자, 그럼 우리 이제 기타 작업, 기타 작업 차트죠. 차트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타 작업이라고 했죠. 자,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트는 기출 기타 1에 기출 기타 1 요거 이렇게 피시면 되고, 우리 교재는 기출 문제 따라하기부터 천천히 풀어보죠. 교재 1-25페이지 놓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죠. 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문제를 꼼꼼히 읽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리고 커마 1급 차트는 이렇게 차트가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차트를 주어진 요구 조건대로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차트는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영상에 나오는 거 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차트 문제 푸실 때는 문제 꼼꼼히 읽으면서 차근차근 푸신다 생각하고 접근을 처음에 하셔야 돼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차트 이렇게 주어지고,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데이터 선택하는 것부터 볼게요. 데이터 선택. 뭐냐면, 현재 이 차트가 어떤 데이터로, 물론 위에 있는 이 데이터로 만들어진 건 알겠는데,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진지, 어느 범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 좀 볼게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의 원 데이터, 즉 데이터 범위라고 되죠. 데이터 범위가 여기라고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고, 얘네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항목이라고 돼 있죠. 자, 가로로 돼 있는 게 항목.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균연도 지면 5cm, 이건 뭐예요? 얘네들이죠. 얘네들이죠. 그쵸? 얘네들이 뭐냐면은 현재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들이 뭘 나타내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계열이랍니다. 계열. 그러면 옆에 있는 이 평균도 지면은 뭐냐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계열이 무엇인지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되었죠? 기본적인 용어는 이렇게 항목과 계열, 범례 정도는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자, 한번 진행해보죠. 자, 문제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온도 데이터 계열만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선으로 변경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평균 온도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됐으니까는 첫 번째 있으니까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택되는 거, 요거를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선이래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평균 온도를 표시기능 꺾은선형으로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잘 바뀌죠.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5.9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5.4, 여기는 4.1이라고 돼 있죠. 숫자 있잖아요. 그게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차트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차트에 없는 요소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차트 선택, 디자인에서 요소 추가다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모든 요소에 다 들어가잖아. 근데 주어진 차트 보시면은 요 꺾은 선에만 들어가 있죠. 자, 그거를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평균 온도만 표시기능 꺾은 선을 바꾸고 그 평균 온도만 데이터 레이블 값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해당하는 계열, 즉 평균 온도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소 추가에다 데이터 레이블에다가 위치 어디에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 다음 2번.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고 위쪽에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 비교라는 글씨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차트 제목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 선택, 차트 디자인에서 요소 추가.
차트 제목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대로 타이핑해서 쓸게요.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의 비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범례 서식을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범례, 여기에 범례라고 했잖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범례 서식에 보시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은 지면 데이터 계열을 계열 겹칠 90%로 설정하라고 됐잖아요. 그럼 일단 지면 계열이 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지면 주황색이고 얘네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라는 옵션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계열 겹치기를 90%로, 얘를 90%로 해달라는 소리네요. 지우고 90%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의 최대값으로 최소값을 마이너스 기본단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값들이 쭉 있죠. 이거를 기본 세로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 세로축의 최대값을 현재 6으로 되는 걸 뭘로? 5로 바꿔주고 그리고 최소값을 마이너스 6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주 단위를 어떻게? 주 단위를 1씩 증가시켜달라 이 소리죠. 기본 단위 1이 되었나요? 자, 그러면은 이미 주어진 요소인 이 세로축 값에 어떤 설정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당 요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에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끝에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줄 수 있습니다. 자, 최소값 몇이죠? 마이너스 6. 최대값 몇이죠? 5. 주 단위 1.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설정하셔야 겠죠. 자, 한번 해보죠. 차트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차트 영역 서식할 때 같이 알아두실 게 좋은 게 있어요. 자, 차트 영역 그림 영역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가운데 앞에 요 안에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테두리가 쳐지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인 거고 요 바깥쪽 부분이 여기가 차트 영역인 거죠. 되셨나요? 그럼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니까 줄게요. 차트형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뭐라고 보이냐면 차트형 서식이라고 보여.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차트형 서식 보이고요. 자, 테두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첫 번째 요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 테두리 있죠. 여기 제일 아래 둥근 모서리. 되겠죠? 끝. 자, 문제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나갔습니다. 하나하나 갔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는 매크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타 2 시트 보시고 매크로 한번 해보죠. 매크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시작 위치를 지금 현재 여기 매크로는 E6에서 H3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E6에서 H36 여기다 매크로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됐죠? 여기다가 주는데 여기 말고 다른 거 어디선가 다른 곳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기 클릭하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범위 잡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되었죠? 그거 먼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하실 게 뭐예요? 해당 요구사항 매크로를 다 만들었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기록 중지 눌러주셔야 되겠죠. 되었죠? 자, 그러면 해당 매크로 문제 같이 보면서 셀 서식이죠. 셀 서식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번 문제 이거죠. 셀값 1과 같은 경우 빨간색 정수로, 셀값이 0과 같은 경우 파란색 정수로 나머지는 천단의 교분교죠. 수업 시간에도 늘 했듯이 요거를 보고 셀 서식을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조건 처리할게요. 이렇게 중괄호 한 다음에 1과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됐죠. 1과 같은 경우 색깔 빨간색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수는 뭐 결국 숫자 표현해달라는 소리니까는 이렇게 0 주시면 되세요.
되었나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나의 셀 서식이고, 이제 여기서는 다른 셀 서식인 거죠. 셀 값이 0 같은 거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미콜론. 됐죠? 그래서 세미콜론 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셀 값이 0 같은 경우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0 주신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때 정수로 됐죠? 그럼 나머지는 그 외에 다른 또 셀 서식인 거잖아요. 역시 세미콜론으로 구분, 천단위 구분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샵, 샵 30, 샵, 샵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게 우리 매크로의 작성할 셀 서식이에요. 그대로 적용시켜보죠. 자, 다른 데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잠시만, 그거 혹시라도 집에서 연습하실 때 요 개발 도구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기타 명령에 보시면은, 자, 볼게요.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 이렇게 개발 도구라고 있죠. 그렇죠? 개발 도구가 이렇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엑셀을 처음 가시면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안 보이면은 여기 요거 누르셔서 기타 명령, 그래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다가 개발 도구께 체크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개발 도구가 보여요. 되었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른 데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식 적용 매크로 돼요. 서식 적용 매크로. 자, 확인. 그리고 범위를 잡으실 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름 상자 직접 쓰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범위를 잘못 잡는 실수는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자, 26에서 H36이라고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은 범위를 잘못 잡는 실수 줄일 수 있잖아요. 자, 여기다 셀 서식 줄게요. 컨트롤 누르고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다 우리 조금 전에 만들었던 문제 보면서 만들었던 셀 서식을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쵸? 자, 확인 좀 해보죠. 셀 값이 1과 같을 때 글자 색깔은 빨간색이고요. 그냥 숫자 표현에 따라 이거 정수로. 그 다음에 셀 값이 0과 같을 때 글자 색깔은 파란색이고 그냥 숫자로 표현해 달라 이소리겠죠.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샵, 샵 0 해달라 소리죠. 천단위 구분기호.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됐죠? 그럼 반드시 여기서 뭐 누르셔야 돼요? 개발도 기록 중지. 됐죠? 그리고 얘를 어디다 연결시키십니까?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 요거죠. 자, 위치 어디에요? B2에서 C3이니까는 여기 위에죠. 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키보드에서 Alt 누르셔서 셀에 맞춰서 이렇게 드래그. 그 다음에 서식 적용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서 연결. 거기 계속 읽어보죠. B2에서 C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서식 적용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쵸? 되었죠? 자, 그리고 아래 볼게요. 2번 보시면은 여기는 똑같죠. 26에서 H36 동일한 영역이에요. 여기다가 회계로 적용하라고 됐죠.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다른 거 클릭,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뭐 서식 해제 확인. 자, 해당 요소 범위 이렇게 잡으시고 회계니까는 홈에서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다 이렇게 회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회계. 자,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반드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자, 해당 요소를 어디다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E2에서 F3에다가 양식 컨트롤 단추에다가 이렇게 단추 만드시면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 누르셔서 여기다가 Alt 누르고 드래그. 자, 여기다가 서식에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는데 여기서 클릭하시고랑 텍스트 바꾸면 되잖아요. 서식에서로. 그런데 실수로 다른 데 클릭했어요. 그럼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매크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단추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편집 들어가셔서 해당 요소 지우시고 서식 해제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서식 적용 누르면 이렇게 잘 되고 서식 해제 누르셔도 이렇게 잘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 기타 작업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교재 1-57페이지 차트부터 진행할게요. 문제부터 읽어보죠. 판매 금액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판매 금액이 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죠. 아래 범례에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황색 선이죠. 되었죠? 그럼 해당 계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의 종류를 이렇게 묶은 세로막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조축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잘 되거든요. 되는데 제가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다른 방법을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자, 해당 요소 판매 계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이렇게 묶은 세로막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보조축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기본축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조축이라는 게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자, 판매 금액을 보조축으로 지정하려면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열 옵션에 보조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보조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되었죠? 자, 그럼 보조축 지정한다는 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현재 이렇게 파란색인 가격은 기본축을 보고 차트를 읽어드리고 주황색인 판매 금액은 보조축을 보고 차트를 읽어달라 이 소리죠. 되었죠? 다음 2번 차트 제목을 제품 모델별 판매한으로 지정을 하고 도형 스타일을 보통효과 황금색 강조 4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 그냥 타이핑에 써달라는 소리죠. 자, 차트 제목 어떻게 넣으셔야 돼요? 차트 선택,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에다가 차트 제목을 위치 어디로? 위쪽으로. 자, 여기다 놓고 지정을 할게요. 제품 모델별 판매 현황. 자, 이렇게 하고 옆에 보시면 보통의 광색 강조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어디냐면 선택하시면은 차트 디자인 말고 차트 서식이라고 있어요. 서식에 보시면 이렇게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 여기 눌러 보시면은 자, 황금색 강조사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보통 효과 황금색 강조사 그대로 있죠. 말풍선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3번 보조축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지정하라고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보조축을 봤더니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조축 봤더니 1400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만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절삭을 해서 1400까지만 표현하다는 소리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만 단위까지 표현했다가 여기만 이 만만큼 이렇게 절삭을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표시를. 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서식이겠죠. 축서식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 단위라고 있고 여기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고되어 있어요. 만 단위라고. 클릭. 그럼 여기 이렇게 표시 단위 레이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 이어서 해보죠. 차트 영역의 안쪽 그림자인데, 자,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차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림 영역인 거고, 여기가 차트 영역인 거예요. 그럼 차트 영역에다 그림자 달라고 했으니까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에서 여기서 그림자 요렇게 주시면 됐었잖아요. 그림자 주는 건. 자, 근데 여러분 그림자 주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차트형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서식에 보시면 도형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서 그림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자, 어떻게 해요? 안쪽 그림자 요거 주시면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형 효과를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미리 설정 있죠. 미리 설정해 보시면 여기 기본 설정 1, 기본 설정 2, 기본 설정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설정 1, 2, 3, 4 얘네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다는 걸 숙지하셔야 돼요. 됐죠? 그림자에다가 여기 안쪽 가운데 껴줄게요. 그 다음에 5번 가격 데이터 계열의 가장 큰 값을 그림같이 레이블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가격이 뭐예요? 파란색 꺾은 선이죠. 가장 큰 값 뭐예요? 여기죠. 여기.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레이블을 주려면 해당 요소를 선택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건 뭐예요? 제일 큰 값 2OS 6D 여기에만 들어오고 싶은 거죠. 그렇죠?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서 해당 요소만 이렇게 선택이 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도 되는데 추가를 하시면은 이렇게 옆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해볼게요. 선택하시고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디자인에 레이블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소 추가다 레이블 주시면 돼요. 위치가 어디? 위쪽으로 이렇게 직접 주시면 됩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은 또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2번 이제 매크로네요. 매크로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실전 1 기타 2 시트 놓고 우리 교재 역시 같이 1-57페이지 바로 아래죠. 매크로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하시면 제일 먼저 매크로 적용을 어디다 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텍스트 그대로 나와서 문제가 그대로 나와있죠. I5에서 I18 영역 확인 좀 해볼게요. I5에서 I18 영역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셀 서식 달라는 소리죠. 자, 진행해 보도록 하죠. 무게가 6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책에 그 문제 나오는 게 이거죠. 600 이상은 빨간색의 숫자 서식, 500 이하면 파란색의 숫자,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숫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텍스트를 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여기서 셀 서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600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 이렇게 중괄호 쓴다고 했잖아요. 중간. 크거나 같다 600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 실수하는 케이스 600 이상이니까 600 이상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부동어가 먼저 나온 거 크거나 같다 600 이상 조건. 그 다음에 색깔 빨강. 숫자 서식 가장 기본적인 숫자 서식이 뭐예요? 0이서 0 주시면 되겠죠. 특별히 천 단위 구분교를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샵, 샵 0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0만 주시면 됩니다. 숫자 서식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셀 서식으로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셀 서식과 셀 서식 구분하시는 요소 뭐예요? 세미콜론. 자, 500 이하. 작가 나왔다 500. 500 이하일 때 색깔 파란색. 글자 색깔 파란색. 숫자 서식이니까 0만 줄게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검정색의 숫자 서식이나 사실 검정색은 따로 안 주셔도 되긴 돼요. 왜냐면 기본값이 검정색이니까. 이렇게 주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검정색에 숫자 서식 0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복사해 놓을게요. 자, 이제 얘를 해당 위치에다가 셀 서식으로 줘보죠. 매크로 만들어오면서 진행을 하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뭐예요? 서식 매크로니까 서식이라고 쓸게요. 서식 확인. 해당 요소 범위를 잡고 셀 서식 들어가셔서 셀 서식 단축키 뭡니까? 컨트롤 누르고 1이죠. 컨트롤 1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다가 우리 조금 전에 작성한 요 셀 서식 그대로 주시면 되겠죠. 확인. 그럼 이렇게 잘라 색깔 변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죠.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 기록 중지 안 누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신 기록 중지 안 누르고 계속 진행하시는 경우.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양식 컨트롤 단추죠. 그렇죠? 위치 어디?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 눌러서 위치 B1에서 D2네요. B1에서 D이면은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여기다가 서식 연결 텍스트 볼로 서식으로 클릭하시고 서식으로 변경. 됐죠? 자, 그리고 이거 잠깐 범위 잡고 홈에서
이렇게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눌러서 잘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었죠? 매크로는 하나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확인해 버릇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번 볼게요. 2번 매크로 보시면은 적용해야 될 영역은 G5부터 G18 영역 여기죠. 여기고 그 쭉 읽어보시면은 뭐 데이터 서식다가 홈의 조건부 서식에 여기 데이터 막대 요거 달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달라는 소리인데 앞에 보시면 규칙 유형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새 규칙에서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셀 값을 기준으로 주고 요걸로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런 문제 푸실 때요. 문제 푸실 때 텍스트를 천천히 읽고 해달라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거 문제를 천천히 읽고 여러분이랑 같이 그대로 하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매크로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클릭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 뭐예요? 그래프 매크로를 생성하니까 그래프로 그대로 적게요. 확인. 그 다음에 해당 요소 범위를 먼저 잡아야겠죠? G5부터 G18 영역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아래 삼각형부터 읽어라. 그리고 시작할게요.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니까 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여기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그대로 나오죠. 요거 선택을 하시고 계속 읽어볼게요.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서식 스타일은 뭐? 데이터 막대. 계속 읽죠. 최소값은 100분위수 20이에요. 눌러보시면은 100분율이 있고 100분위수가 있어요. 100분위수입니다. 100분위수의 값 20. 최대값은 100분위수 80. 됐죠? 그리고 계속 읽죠.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깔 표준색 파랑. 됐죠? 끝이잖아요. 확인. 됐죠? 자, 잘 뒀으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발 도구에 반드시 기록 중. 이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이걸 어디다 연결시킬 거예요? F1에서 H 여기죠. 자,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 눌러서 Al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그래프 연결 텍스트 뭘로 주죠? 그래프로 입력하라고 했죠? 그래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식 지우는 거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 서식에 규칙 지우기에서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됐죠? 그럼 매크로 이상없이 잘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건 서식에 뭐 그래프 막대를 준다든지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서식에 여기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색이라든지 아이콘 집합도 가끔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거든요. 요것도 문제를 천천히 읽고 그 문제대로 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문제를 푸실 때, 책 있는 문제 푸실 때. 절대 안 어렵습니다. 책에서 대다수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나와요. 텍스트 그대로. 됐죠? 자, 그럼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기타 잡 계속 이어서 하죠.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교재 1-74페이지. 자, 차트 문제부터 진행할게요. 실전이 기타 1 시트 선택하시고 자, 진행하죠. 자, 문제부터 읽을게요. 비율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후 보수축으로 지정하라네요. 비율 봤더니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파란색은 사용량으로 비율은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비율이 지금 18%니까 0.18이잖아요. 그러니까 617이랑 완전 값이 너무 차이가 나죠. 되겠나요? 이렇게 두 계열의, 그러니까 사용량하고 비율이 계열인 거잖아요. 두 계열의 값이 극명하게 나는 경우 얘를 비율을 오른쪽 즉 보조축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비율의 차트 종류를 바꾸려면은 사실 여기서 그냥 사용량 누르고 이렇게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율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비율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럼 여러분 그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이 범례 이용하세요. 범례 한번 누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비율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비율만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범례 항목, 데이터 계열 서식이나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비율을 어떻게 표시기능 꺾은 선형 보조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퍼센트로 잘 나오죠? 자, 2번.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그림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행해 볼게요. 차트 디자인의 차트 요소에다가 차트 제목을 위로 올리시면 되겠죠. 위로 올리시고 차트 제목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할 사업소별 사용 현황. 됐죠? 그리고 아무리 문제를 꼼꼼히 봐도 차트 글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그냥 타이핑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본 세로축 여기에 사용량이라 나오네요. 디자인의 요소 축에다가 축 제목의 기본 세로겠죠. 됐죠? 자, 여기서 지우고 사용량이라고 쓸게요.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제목 서식 들어오셔서 이쪽 끝에 있었죠? 세로 바꾸는 거. 세로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의 최대값과 기본 단위를 그림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지금 최소값이 0, 최대값이 2000인 건 오케이인데 단위가 몇씩 있어요? 얘는 200씩 올라가고 내가 그 그림에 400씩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 0, 60%는 그대로인데 단위가 몇씩 올라가고서 10%씩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는 그대로 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 세로축 일단 바꿔볼게요. 자, 기본 세로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서식에서 여기서 한번 보죠. 현재 이렇게 최소값 0, 최대값 2000, 기본 단위 200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기본 단위를 이거를 4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400으로. 자, 바꾸고 났더니 이렇게 주어진 거랑 똑같이 나오죠. 됐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을 전부 다 최대값과 기본 단위를 이렇게 지정하라고 텍스트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문제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죠.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의 최대값과 기본 단위잖아요. 그럼 최대값도 이렇게 자동으로 똑같이 나와도 여기를 2000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사용자 직접 바꾼 건 이렇게 다시 설정으로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나온 대로 최대값과 기본 단위를 둘 다 이렇게 바꿀게요. 됐죠? 자, 역시 보조 세로축도 선택하시고 자, 최대값 몇이 0.6 그대로 주시면 되는데 0.6 한번 이렇게 더 줘서 직접 바꿀게요. 그리고 단위를 몇씩 0.1씩이죠. 됐죠?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됐죠? 0.6 됐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범례는 색 윤곽선 주황색 강조인데 도형 스타일로 되죠. 아까 도형 스타일 어디서 했었어요? 선택을 하시고 서식에 있었죠. 여기 보시면 도형 스타일에 색 윤곽선 주황색 강조 이거죠. 그쵸? 자, 주황색 이거겠다. 그죠? 색 윤곽선 주황색 강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끝. 자, 차트의 둥근 모서리 안쪽 가운데 그림자 차트 선택. 둥근 모서리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요거 둥근 모서리 하시는 거는 일부러라도 신경 써서 숙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차트 서식에 들어가셔서 요 제일 첫 번째 요소 있죠. 첫 번째 요소에 보시면 여기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 이렇게 확장시켜 보시면 저 제일 아래 가시면 여기쯤에 둥근 모서리 있습니다. 확장시켜서 보시면 여기 아래 둥근 모서리 있죠. 체크. 됐죠? 그리고 안쪽 가운데 그림자는 그림자에서 안쪽에 가운데 그림자 이거죠. 클릭.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2 기타 2 시트 놓고 그 아래 있는 매크로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꼭 앞에 있는 실전이라고 완전 거의 유형이 똑같거든요. 그냥 텍스트만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혹시 영상 보고 같이 복습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매크로 두 문제 다 푸시는데 한 4분? 4분 너무 길다. 맥시멈 4분 정도 잡고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다 줄지. 자, 1번 26에서 24 이만큼에다 달라는 소리죠. 여기다가 셀 서식 달라는 소리죠. 자, 셀 서식 텍스트 보고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죠.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넣고 매크로는 뭐예요? 서식 적용. 서식 적용 주시면 되겠죠. 확인. 그리고 해당 요소, 해당 범위 잡고 26부터 24 범위 잡으신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야 되겠죠.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자, 사용량이 200 이상이면 조건이네요. 크거 나갔다 200 이상. 200 이상이면 글자 색깔 빨강 주시고요. 빨강 주시고 숫자 서니까 0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서식 줘야 되니까 뭘로 구분하셔야 돼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사용량이 100 이하이면 조건 작거 나갔다 100 이하이면 그때는 색깔 파랑으로 주시고 숫자 서식 0 됐죠? 나머지는 검정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내비 두셔도 됩니다. 여기서 끝내셔도 돼요. 나머지는 검정색 숫자 서식이니까 0만 이렇게 주셔도 되세요. 검정색은 굳이 색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놓고 확인 됐죠? 그럼 이렇게 색깔 잘 변하죠? 됐죠? 자, 그러면 반드시 못 누르셔야 돼요. 기록 중지. 자, 그럼 얘를 어디다 연결시킬 거예요? 단축 컨트롤 B2에서 D3이니까는 이만큼이네요.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에다가 드래그 하실 때 뭘로 들어가셔야 돼요? Alt로 셀에 딱 맞춰서 드래그. 그리고 만든 게 서식 적용이죠. 서식 적용 선택하시고 확인. 여기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주시면 돼요. 서식 적용. 됐죠? 그러면 범위 잡고 홈에서 일반으로 바꿨다가 눌러서 잘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2번도 볼게요. 2번도 앞에서 똑같이 그래프 보기고 돼 있죠. 그러면은 범위가 H6이니까는 뭐 여기다 달라줘야겠죠.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뭐예요? 그래프 보기 됐죠. 그리고 위치 어디에요? H6에서 H24 영역 범위 잡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자, 천천히 읽을게요. 규칙 이용은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그리고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최소값이 뭐예요? 100분위 수 20. 최대값이 뭐예요? 100분위 수 80. 앞에랑 문제가 너무 똑같죠, 그쵸? 80. 그 다음에 막대 모양은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 노랑. 이거죠, 그쵸? 확인. 되셨나요? 자, 잘 되셨으면은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자, 위치 어디에 F2에서 H3 이만큼이니까는 진행할게요. 자,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 눌러서 여기다가 Alt로 드래그 그래프 보기 데이터 먹다 그래프 보기죠. 자, 그래프 보기 선택 확인 그리고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로 주시면 되겠죠. 그래프 보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조건 서식 지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 서식의 규칙 지우기에서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그리고 그래프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되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1-90페이지 실전 모의사 기타 작업 3회 한번 볼게요. 실전 모의사 3회 기타 작업 볼게요. 자, 차트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판매량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어선으로 변경으로 보수축. 문제 너무 똑같죠, 그쵸? 자, 판매량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서
판매량을 표시기능 꺾은선형으로 보조축으로 확인. 됐죠? 자, 2번 좀 볼게요. 2번. 차트 제목은 시트의 C2셀과 연결해 표현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C2셀 여기 주소값으로 볼게요. 이름 상자에 주소값 주시면 여기에요. 여기인데, 차트 제목 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C2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차트 제목으로 들어오게 해달라 이 소리거든요. 자, 우선 차트 제목부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이나 요소 추가에다가 차트 제목을 일단 위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천천히 할게요. C2셀 여기다 연동시키는 방법은 차트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클릭, 는 연결시키고자 하는 C2셀을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엔터 치셔야 돼요. 되었죠. 자, 여기서 실수하시는 가장 큰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트 제목 지금 C2셀과 D2셀도 같이 보이잖아요. 같이 볼 때 가끔 가다 이게 병합이 안 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병합이 안 돼서 나올 때 요 D2셀 클릭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명확히 C2셀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복습 전에 다시 한번 해보죠. 차트 선택, 수식 입력줄는 C2셀 이렇게 클릭, 그리고 엔터. 자, 나머지 축의 제목은 그림까지 지정을 하던데 여기 지금 가격하고 판매량 기본 세로 쪽 보조세 쪽에다가 축 제목 달라는 소리죠. 바로 진행하죠.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다가 축 제목에다가 기본 세로 쪽. 자, 축 제목 얘는 연결하는 말 중간 직접 쓰시면 되겠죠. 가격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세로로 세우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제목 서식이죠. 축 제목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제일 끝에 있잖아요. 제일 끝에 보시면은 텍스트 방향을 이렇게 세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기본 보조세 축소 줄게요.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다가 축 제목에다가 어떤 거 보조세로 주시고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하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판매량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방향을 역시 세로로 바꿔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3번.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해놓은 요 범례의 위치를 어디로? 아래로 갖고 가라네요. 범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에 보시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글꼴 크기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몇으로? 9로. 9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지우고 9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눈금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눈금선 있잖아요. 이게 눈금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책이 없는 거. 눈금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차트 선택하신 다음에 디자인해 보시면 이렇게 눈금선이라고 있어요. 그럼 기본주 가로 현재 선택되는 게 기본주 가로잖아요. 그럼 기본주 세로는 뭐예요? 요거죠. 되셨죠? 자, 요소 추가에다가 눈금선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주 가로가 요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럼 기본주 세로는 뭘까요? 요렇게 세로로 선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주 가로, 이게 기본주 세로라고요.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당연히 눈금선에서 보조주 가로는 뭘까요? 기본 보조 가로는 요거죠. 그쵸? 주 눈금선 사이에 이렇게 보조 눈금선 생기잖아요. 그쵸? 됐죠? 여기 주는 거는 이렇게 여기 눈금선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렇게 원하는 거 클릭만 하시면 되고, 지우는 거는 해당 요소 이렇게 눈금선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이렇게 잘 지워집니다. 이렇게 선택되는 거 보죠? 지우시면 잘 지워져요. 아이고. 자, 됐죠?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눈금선 말고 눈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 문제에서 같이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눈금은 축 서식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축 서식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제일 끝에 가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눈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눈금 누르시고 주눈금 볼게요. 주눈금을 만약에 안쪽으로 주시면은 이번에 눈금 선이 아니라 이렇게 눈금만 잘 보입니다.
그럼 제가 보조 눈금을 바깥쪽으로 줘볼게요. 자, 끝에 가셔서 눈금에서 보조 눈금을 바깥쪽으로 주시면은 이렇게 보조 눈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생기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눈금선과 눈금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눈금은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눈금선이에요. 눈금은 없어요. 여기서 눈금은 없습니다. 눈금은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눈금은 축서식에서 제일 끝에 있는 요소에서 눈금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좀 정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전 전부 다 없앨게요. 없음. 자, 선에서 선도 없애줘. 선에서 선 없음 주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가로 눈금은 삭제한 후 판매량 계래 디럭스니까 어디에 말하는 거면 판매량이니까 그 주황색 눈금 꺾은선이죠. 꺾은선이고 디럭스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죠.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그쵸? 여기. 자, 여기다가 값을 표현해 데이터 레이블 달라는 소리죠. 자, 선택하시고 한 번 더 선택. 차트 지단의 요소축에다 데이터 레이블을 뭘로 주시면 됩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아래쪽이죠. 됐죠. 그럼 똑같이 11호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둥근 모서리 안쪽 그림자 이건 똑같죠. 그쵸? 차트 영역 선택을 하시고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그림자의 안쪽 그림자 안쪽 가운데죠. 요거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실전상 기타 이시트 놓고 여기 아래에 있는 매크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역시 1번은 봤던 1번은 뭐 상하서식으로 매크로 주는 거 2번 봤더니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꾸는 일반서식 매크로네요. 자, 1번부터 보죠. 1번 위치 어디에요? F6부터 F27 요만큼이죠. 요만큼이죠. 자, 여기다 놓고 매크로 한번 줘볼게요. 자, 다른 거 클릭하시고 반드시 다른 거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서식 됐죠? 확인. 해당 요소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 이름 상자에서 범위 잡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 F6에서 F27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은 범위 실수할 일은 없겠죠. 범위를 잡으시고 셀 서식 들어갈게요. 셀 서식 컨트롤 누르고 1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줘보죠. 자, 텍스트 문제 텍스트 똑같이 읽고 해보죠. 셀 값이 32면 조건 크거나 같다 아니죠? 이상 이하 아니죠? 는 30. 이게 셀 값이 32면이죠. 32면 색깔 뭘로? 빨강색으로. 자, 그리고 위쪽 화살표죠. 위쪽 삼각형이죠. 자, 특수문자 어떻게 넣는 거예요? 비음 누르고 이 상태에서 한자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 삼각형 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문자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도 거기 보시면 어디에도 특이한 게 앞에 점 숫자 서식이라는 표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이면은 숫자 표현하지 말고 그냥 위쪽 삼각형 빨간색으로만 표현해달라는 소리예요. 숫자 표현 안 하고. 그럼 여기서 숫자 서식 0이나 샵 같은 거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겠죠? 세미콜론 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셀값이 12면이니까 이렇게 는 10 주시고 역시 기호야 특수문자 똑같이 주면 되겠죠? 큰 따옴표에서 미음 누르고 한자 아래쪽 삼각형 파란색으로 줘야 되는구나. 자, 파란색으로 11대 파란색으로 아래쪽 삼각형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 서식이니까는 그 외에는 0으로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숫자 서식 0이라고 명확히 표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삼각형 잘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됐죠? 자, 그리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네요. 단추를 어디다 연결시킬 거예요? 위치가 C이면 여기서 C에서 D3이면은
이만큼이죠. 자, 상하서식 연결, 그리고 텍스트를 상하서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볼게요. 2번은 해당 요소에다가 대표 일반 서식 단란 소리죠. 뭐 쉽죠. 이거는 바로 해볼게요. 개발도가 매크로 이름 누른 다음에 매크로 이름 뭐예요? 일반 서식 확인. 자, 여기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홈에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 됐으면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자, 똑같죠?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이죠?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인데, 자, 요거를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도 나오지만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도형 넣으라고도 많이 나와요. 삽입에 오시면 요 도형 있거든요. 여기서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위쪽에 사각형 얘네들하고 빗면하고 요 육각형들이에요. 자, 그럼 빗면 한번 볼게요. 빗면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게 빗면입니다. 됐죠? 클릭하시고 위치는 똑같이 주죠. 엣지에서 i3, 엣지에서 i3 이렇게 주신 다음에 자, 얘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기 한다고 바로 매크로 연결창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도형 넣으실 때는 이렇게 텍스트 편집 먼저 줄게요. 먼저 주셔서 텍스트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서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럼 여기서 일반 서식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상하 서식, 일반 서식 잘 되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4회 기타 작업 해볼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1-107페이지 놓고 진행을 해보죠. 1-107페이지 놓고 진행을 해보죠. 자, 1번 평균 입원비 총액과 평균 보험 적용 금액을 표시기능 꺾어선으로 바꾼 후 보조 쪽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열자 중위 변경한 거 바로 하실 수 있으시죠? 선택하시고 계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계열자 중위 변경에서 이렇게 입원비 총액도 표시기능 꺾은 선형, 그리고 보험 적용 금액 여기 아래 뒤에도 표시기능 꺾은 선형, 그리고 둘 다 보조축으로 이렇게 지정해 달라는 소리죠. 확인. 자, 그 다음에 2번 차트 제목과 각 축의 제목을 그림같이 설정하시오. 자, 차트 제목부터 줄게요. 디자인의 요소축에다 차트 제목을 위로 올리시면 되겠죠. 역시 똑같이 지우고 직접 입력할게요. 상반기 평균 입원비 현황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기본 세로, 이쪽이 보조 세로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본 세로 축제목부터 줄게요. 디자인에다가 요소 추가에다 축제목을 기본 세로를 줘서 내용이 뭐예요? 입원 일수죠. 자, 클릭하시고 직접 쓸게요. 입원 일수. 자, 이제 여기서 입원 일수를 세로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제목 서식 제일 끝에 있었다고 해서 제일 끝에서 세로 방향,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역시 보조 측도 줄게요.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다가 축제목을 보조 세로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해당 요소 지우고 금액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쵸? 그리고 4번 범내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을 하네요. 범내 선택하시고 범내 서식에 들어가셔서 위쪽으로. 그리고 5번 차트역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네요. 자, 앞에랑 완전 똑같죠. 사실 뭐 그림자 위치만 좀 다르지. 자, 차트 선택, 차트 영역 서식에서 앞에 부분 테두리에 보시면 이렇게 둥근 모서리 있죠. 자, 그림자 어디? 중간 오각형에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아래죠. 자, 오프셋 바깥쪽이에요. 오른쪽 아래면은 요걸 겁니다. 오프셋 오른쪽 아래 클릭.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트 실전사 기타 이 시트 선택하시고 우리 아래 있는 매크로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죠. 자, 매크로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 서식 매크로하고 일반 매크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행을 해보죠.
범위 좀 잡을게요. 범위가 D6에서 E26이에요. 요거 두 열이에요. 12개 다 잡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반대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시작을 할게요. 자, 매크로 이름 뭐예요? 숫자 서식. 확인. 해당 범위 잡고 셀 서식 컨트롤 누르고 1. 됐죠?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다가 자, 텍스트 보고 천천히 진행을 하죠. 셀 값이 120 이상이면 조건이네요. 크거 나왔다 120 이상이면 그땐 뭐 해달라고요? 파란색으로 파란색 숫자 서식 파란색 숫자 서식 0 그리고 셀 값이 60 미만이면이죠. 자, 작다 60에 작거나 같다 아니죠. 작다 60 빨강색으로 숫자 서식 0 나머지는 숫자 서식이니까 세미콜론 이렇게만 주시면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각 서식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되셨나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놓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서식 적용 잘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잘 됐으면 이제 반드시 뭐 하셔야 돼? 기록 중지. 그렇죠? 여러분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거고 여러분 하고 나서 바로 기록 중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얘를 어디다가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이니까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인데 역시 얘도 연결하는 거 도형으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 실전 3에서 빗면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해볼게요. 삽입에 도형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빗면은 요거였죠, 그쵸? 이거랑 똑같이 좀 찾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배지라는 게 있거든요. 배지. 여기 위치 여기 있으면 위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배지 클릭하셨는데 위치는 똑같죠. B2에서 C3이니까 여기서 B에 C3에다 Alt 누르고 드래그. 그리고 텍스트 편집에서 숫자 서식 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해서 숫자 서식 확인 됐죠. 오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일반으로 바꿔놓고는 2번이 일반 매크로죠. 일반 매크로 바로 진행을 해보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일반 해당 요소 범위 이렇게 잡으시고 홈에서 이렇게 일반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반드시 기록 중지. 자, 역시 도형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도형해 보시면은 또 뭐도 많이 나오냐면은 사각형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 옆에 둥근 모서리 나와요. 사각형 둥근 모서리. 자, 요 클릭하시고 위치 어디? D죠. D2에서 2, 3이니까 여기 이제 Alt 누르고 드래그. 자, 텍스트 편집 먼저 줄게요. 텍스트 편집에서 텍스트를 일반으로 주면 되겠죠. 일반으로 주고 선택하시고 매크로 지정해서 일반 연결 확인 됐죠. 그럼 확인해 볼게요. 숫자 누르면 색깔 잘 바뀌고 일반 누르면 다시 일반으로 잘 바뀌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